네, 김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이제 사고 아까 보신 영상 이후에 20년 3월 25일부터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게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도 운전자 보험은 있었어요. 그런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구형됐을 때 2천만 원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들은 벌금이 2천만 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월 이후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보험사의 모든 운전자 보험에도 스쿨존일 때는 1천만 원이 추가가 돼서 최고 3천까지 지급이 되는 특약들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정도부터 가입한 보험에는 대부분 이 스쿨존일 때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형태로 다들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셨지만 이 민식이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보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 쪽에 한 번 더 전부 업데이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례로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2012년 이때 가입한 상품을 보면 벌금이 2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띄워져 있는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자료는 저희 인카전산에서 상품 백서라고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손해보험, 생명보험 영역에서 이 자료를 비교 자료, 비교한 자료, 특장점을 정리해서 올려줍니다. 제가 지금 띄운 자료도 그 상품 백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파트너님들도 이 자료를 참고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운전자 보험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벌금 담보라든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그런 것들이 핵심 담보인데 그것들만 구성해서는 보험료가 뭐 만 원을 터치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운전자 상해 보험으로 만들어서 운전자 특약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 상해라든가 다른 담보들을 더 많이 넣어서 이제 최소 보험료를 맞추거나 아니면 재물보험이라든가 기타 요즘 실손의료비가 다 단독으로만 가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과거에는 실손의료비가 이 운전자 특약처럼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당연히 실손 의료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단독 실손이다 보니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하고 싶은데 어디다 얹어야 될지 잘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에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탑재해서 설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을 다양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고유 특약을 탑재를 한 다음에 여기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에 설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상해 담보를 거의 풀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이게 다 법률 비용 담보입니다. 그래서 뭐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법률 비용 담보도 원하시는 대로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넘겨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하나손해에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넣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은 대체적으로 주택화재 보험에 많이 탑재가 되는 형태인데 운전자 보험에도 가전제품 수리 비용이 탑재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수리 비용도 탑재를 해서 예시 설계로 했는데 가전제품 수리 비용은 뭐 6대, 12대, 18대, 20대, 22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서 보험료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특이하게 하나손해 같은 경우에는 22대 가전제품 수리 비용인데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제가 예시 설계로 한번 탑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요거는 운전자 보험의 고유 영역인 그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비용 담보들만 딱 모으고 여기에 더해서 주택화재 보험을 한번 탑재를 해봤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1만 원이 최저보험. 그래서 최저보험료에 알뜰하게, 가장 알뜰하게 짠 형태인데, 이제 이게 가능한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돼요. 아까 보여드린 하나손해도 재물보험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 메리츠화재도 가능하고, 그 외에 타사는 현재 아마 두 곳 정도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메리츠화재로 예시 설계를 한 이유는 이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든가 스프링클러 손해 같은 게 있는데 이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는 급배수 시설의 누출로 인해서 내가 그 집, 그 집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인데 이 담보는 주택의 건축 연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내로 제한을 하거나 30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또 10년, 20년, 30년에 따라서 보상 한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건축 연한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는 급배수를 탑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는 건축 연한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건축 연한이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급배수를 탑재하고 싶을 때는 메리츠 같은 회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 제가 언뜻 권민수 파트너님 질문 봤는데 삼성화재가 제일 유명한 건 아니에요. 모든 회사가 운전자 보험은 다 있어요. 다 있고 요율 자체도 대동소이해요. 뭐 제가 설계를 해보면 고유담보는 DB 손해가 약간 예전부터 운전자 쪽은 약간 비싼 편이고 삼성화재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뭐 메리츠는 조금 비싸요. KB는 조금 저렴해요. 담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근데 이 담보 자체가 비싼 담보가 아니잖아요. 뭐 2,000원,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담보기 때문에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 자체는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운전자 담보 이외에 내가 어떤 담보를 추가해 갈지가 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배수가 중요한 집이고 건축연한이 오래됐는데 묻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뭐 메리츠로 간다거나 재물보험하고 합쳐서 가고 싶어. 그럴 때도 메리츠나 하나손해나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운전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굉장히 심플해요. 3개월 입원료만 보거나, 3개월 고지력만 보거나, 심지어, 어떤 직업만 보는 형태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을 설계를 하다 보면 병력 때문에 나는 질병만 가입할 건데 그 손해보험 영역 자체가 기본 계약이 상해를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담보로 약간 요율이 더 높은 형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예를 들면 병력이 좀 있으시거나 해서 상해 관련된 담보를 조금 원활하게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에 어떤 심플 고지나 간편 고지나 뭐 아무것도 안 보는 그런 고지 플랜 형태로 가서 상해 담보를 탑재를 하시면 웬만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운전자 담보 자체는 뭐 모든 회사가 다 팔고 대동소이하고 특별할 건 없는데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약간 꼭 무슨 자동차 보험처럼 자동차에 있으면 다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굳이 권하지 않아도 운전자 보험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벌금 같은 경우에 뭐 최고로 구형되는 게
2천에서 3천, 1천만 원 더 늘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는 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내가 1천만 원을 더 내는 게 싫은 거죠. 보험회사의 그 위험을 전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은 내가 굳이 권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찾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이거를 좀 더 다른 보험을 더 잘 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보험이 많아요. 많은데 보험료를 줄이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주택화재, 운전자 보험 따로따로 갖고 계신 분들을 잘 조합하면 하나로 비용 담보만 뽑아서 10,000원으로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원하는 다른 형태를 해도 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상해보험을 하고 싶은데 뭐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시면 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보험에다 넣으려니 통합보험을 가입할 만큼 비용 지불은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원해요? 그런 분들은 또 운전자의 탑재를 하시면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춰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조금 넘겨주세요. 이게 그 기본 예시인데요. 일단 제가 마스킹을 하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첫 번째, 왼쪽 편에 있는 게 2012년 가입자예요. 2012년 가입자면, 이때 보시면 교통사고 벌금이 2천만 원이요. 당연히 3천만 원까지는 안 나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한도액이 3천만 원이에요. 2012년에는 3천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2억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물가도 올랐고 뭐 합의하는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금은 5천까지 되지만 이때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분은 벌금이 있긴 하지만 1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의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도 3천만 원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2020년 6월 가입자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식이법 이후에 가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벌금이 여기 2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스쿨존은 3천이다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이때는 1억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 비용도 2천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케이스는 제가 아까 12년도 케이스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바꿔줘야 되는 분이에요.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그리고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분은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는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2020년, 21년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해요. 스쿨존도 반영이 되어 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억이면 뭐 막 많이 모자라 보이지는 않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케이스는 고객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뭐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거기다 더 애매한 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위에 올라가면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빨리 어떤 분은 씻어야겠다. 10,000원에 가입을 하고 어떤 분은 3만 원에 가입을 하고 어떤 분은 2만 원에 가입하고 아마 주변에 보시면 운전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다 달라요. 이 다른 이유가 이 자부상,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을 14급일 때 얼마를 받게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뭐 10만 원 내지는 안 넣거나 하면 정말 싸게 짤 수 있지만 과거에 이게 몇 년 전에는 50만 원, 70만 원까지도 가능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넣은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요. 뭐 2만 원 터치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 케이스가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분은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가장 낮은 등급인 12급, 14급일 때 50이 나. 그래서 지금은 50까지 안 돼요. 지금은 최고가 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엔 우리가 선택하기는 힘들고 고객에게
바뀐 부분이라든가 한도가 커진 거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드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또한 과거에는 이래 했지만 지금은 좀 줄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고객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나간 건데 그 예시 설계 중에 삼성이든 하나든 메리츠든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메리츠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하나로 봐도 돼요. 여기 보면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자동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제가 예시로 설계해드린 세 개 회사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제가 예시 설계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다 비탑승 중 포함이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비탑승 중에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서 내려서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그 운전자가 뭔가를 마무리를 다 안 했거나 비탈길에 세워뒀거나 했을 때 나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차가 미끄러져서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비탑승 중이잖아요. 이럴 때도 이제 이런 처리 지원금이나 이런 운전자 보험 관련된 담보들이 작용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온 게 어, 2004년 4월에 DB손해에서 가장 먼저 이 비탑승중을 상품에 포함을 시키면서 배타적 사용권을 6개월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하면 DB손해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게 DB손해가 이런 거는 좀 앞장서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그 배타적 사용권이 작년 10월에 끝나면서 지금은 모든 회사가 비탑승중 포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설계 세 개를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모두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고객들을 만나서 이 얘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에 만나시든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비탑승 중 포함이냐 아니냐. 그러면 운전자 보험 자체는 법규가 변하거나 벌금이 변하거나 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3천이었다가 5천이었다가 7천, 1억 5천, 2억, 최고 많이 설계가 되는 데는 하나손해 같은 경우 2억 5천까지도 돼요. 이것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도 5천까지 이렇게 조금씩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한도가. 이것처럼 어떤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할까요?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과거에 가입했던 거를 끝까지 고수해야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전기세, 수도세처럼 그냥 내가 보장받는 동안에는 가지고 가다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한도가 커지거나 하면 대동소이한 보험료에서는 업데이트된 거를 권해주시는 게 고객들을 위하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을 하든 안 하든 선택은 고객들이 하는 거고 우리처럼 보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경된 사항은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띄워드린 인카 상품 백서에서 발췌한 자료에 보면 이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은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영업용 운전자들도 있잖아요. 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뭐 화물 차거나 이렇게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장 내용도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요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영업용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와 보통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면책이에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운전자 보험에 어떤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 자기 스스로 다친 거에 대한 거를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주변에 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요율은 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장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은 단순한 것 같지만 파트너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하시는 영업에 조미료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또 팀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첫 번째 세미나 때 굳이 운전자 보험을 제가 주제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가입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만 원, 이만 원 소액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챙기기가 좀 어려운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대로 계속 이런 특약들의 금액이 같이 오르는데 희한하게 보험료는 같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 최근에 나온 운전자 보험으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만 원 혹은 2만 원 내에서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상식선에서 알고 잘 조합을 하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